안녕하세요. 매일엽 포장연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기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브랜드 오너 세션에서 일단 저희 매일엽의 포장재 관련 개선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친환경 패키징 포럼 위원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면 매일엽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매일엽이 그 누구보다 앞장서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활동이나 어떤 결과물들이 어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쉬운 진작에 했어야지 이런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이제 저희 같은 업계의 농심의 이제 김진영 과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쉬워 보이는 것들도 쉽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저희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 같은 이런 기업이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무엇을 더 하고 싶은데 어떠한 허들 때문에 못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네. 우선 저희 메일렵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메일렵은 53년 정도 된 기업이고 매출은 한 1조 5천억, 그다음에 한 2,00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메일렵은 낙농으로부터 시작한 유제품, 육아용품 전문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유 생산을 시작으로 유제품들을 처음에는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품을 좀 다각화했고 지금은 이제 사업을 좀 다각화해서 성인 영양식 분야까지 좀 진출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또한 또 저희 메일렵은 한 7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사업장마다의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이나 어떤 충전 설비들이 다 별도로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서 또 보실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제품들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저희의 제품 사진입니다.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유 제품도 부터 시작해서 저희 유기농 제품, 그다음에 발효유 제품, 치즈 제품 등이 있고 사진을 잘 보시면 그 제품 이미지에 패키징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음료 제품, 또 저희 영양식 제품, 또 저희 B2B 채널 쪽으로 많이 나가는 유지류 제품, 그다음에 저희가 메일렵에 HMR도 하고 있고요. 성인 영양식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하다 보니까 21년도 기준으로 메일렵이 한 26,000톤 정도의 포장재를 배출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종이 소재의 이제 포장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이상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육아공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종이 포장재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냉장 유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탑이라고 하는 저희 카톤 종이팩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포트폴리오상 50% 이상이 이제 종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EPR 대상에서는 종이팩이 되겠죠. 어쨌든 종이 소재가 저희 식품 포장 용기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합성수지 계열의 물질로 내 외면이 코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메일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다르지 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화하자. 그리고 최소화함에 있어서 재활용성을 꼭 고려하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것들은 전환을 해서 가장 친환경적인 것으로 대처를 하자라는 게 저희의 기본 가이드입니다.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떤 소재가 가장 친환경이냐, 어떤 방식이 가장 친환경인지 저희가 평가하고 결정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일업에서의 패키징은 예전에는 예뻐야만 했고 단단해야만 했습니다. 제품을 잘 보존해야만 했었고 소비자들이 선택하기에 너무 쉬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장재였다면 거기에 추가를 해서 친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환경에 대한 요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패키징 타입별로 간략하게 그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포장재들, 뭐 카톤과 이제 일반 팩과 멸균 팩이 있습니다. 용어를 최근에 분류가 돼서 좀 정리를 하면 종이 팩을 일반 팩과 멸균 팩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일반 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번들 포장을 좀 저희가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저렇게 손잡이 형태의 어떤 번들 포장을 소비자분들은 또 굉장히 선호하셨고 저렇게 전환하면서 왜 바꿨냐라는 질의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과감하게 좀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고 또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어떤 그 소비 체계를 조금만 더 바꾼다면 이런 프로모션을 위한 번들 포장은 언젠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례는 저희가 많이 생산하고 있는 멸균팩 제품에 스트로우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멸균팩 제품은 스트로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음용하기 굉장히 불편한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부착된 제품과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병행해서 운영했었고요. 물론 판매량은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만 어찌됐든 그 취지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저희가 이 관계사인 테트라팩과 좀 협업을 해서 해당 구조를 좀 빨대를 부착하지 않아도 음용이 용이한 구조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활용 관련해서는 뭐 성형 구조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성형 구조물은 분리가 가능하게끔 했고요. 좀 국내 어떤 재활용 시장에 좀 특화돼서 저희 국내는 좀 최대한 분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선택을 했고 그 멸균팩 관련된 이제 재활용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멸균팩 관련 재활용 뭐 얘기를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이제 앞에 EPR 쪽 쭉 말씀을 주셨지만 EPR 대상으로 신고되는 포장재 사용량이 한 170만 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종이팩이 한 7만 톤이고요. 7만 톤이라고 하면 한 0.04%. 근데 그 7만 톤에서도 멸균팩은 한 3만 톤이 채 안 되는 그런 양입니다. 이런 숫자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우선은 종이팩에서 저희 멸균팩의 사용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물량이 점점 증가하면서 멸균팩 양이 많이 늘어났고 저희가 바라보는 멸균팩은 어떤 제품의 보존성, 장기 유통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음식 폐기물을 줄인다라는 그런 좀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재활용 시장이 안착이 안 되고 있죠. 그 종이팩 자체가 양이 적고 그 적은 양 중에서도 멸균팩은 더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활용 시장이 좀 정립이 좀 필요한데 기존의 기업은 뭐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했으니까 의무를 다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 그러지 않고 조금 더 재활용 시장을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플라스틱 스트로를 일부는 좀 종이 스트로로 전환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고요. 또 불가피한 어떤 그런 막의 합성수지 계열은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좀 있습니다. 종이팩들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업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경량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조를 모양을 좀 바꾸든 아니면 유통 단계를 좀 바꾸든지 해서 경량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량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꼭 따라와야 되는 것들이 저희의 제조 기술뿐만이 아니라 원료에 대한 어떤 강도, 그다음에 그 포장재를 제조하는 회사의 기술. 이 사례를 보면 이 PE병도 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얇은 PE병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검토했을 때
그런 PE병을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좀 찾을 수가 없었고, 또한 얇으면 얇을수록 찌그러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찌그러짐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관점, 언젠간 바뀌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찌그러졌다고 해서 내용물이 상하거나 변질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들께서 좀 기피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비자들 분들의 인식이 전환이 된다면 저희 기업의 어떤 플라스틱 사용량은 더욱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옆에 사례는 저희도 무라벨 제품을 식품 표기 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이블링을 하게 되는데요. 번들 포장이나 온라인 판매 등의 어떤 표기 사항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라벨을 제거해서 재활용성도 높이고 자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개선을 위해서 그 캡 부위를 물막이 캡을 쓴다거나 아니면 절취선을 적용했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사용하던 어떤 페트병을 종이팩으로 전환하고 일반 그 다층 용기병을 파우치로 전환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포장재를 좀 용량을 줄인, 사용량을 줄인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좀 주력 제품 중에 하나인 그 컵커피인데요. 이 컵커피 제품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보존성이 좀 있어야 하고 보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향을 막기 위해서는 차단성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 컵 용기의 차단성을 알루미늄으로 예전에는 부여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컵 자체가 재활용할 때 이종 재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좀 어렵다라는 내용 때문에 그거를 PP 유니 소재화한 사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얘가 현재 재활용 우수 등급은 아닙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 리드도 지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좀 대처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스트로우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포장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어떤 발효의 용기는 저희가 어떤 그 플라스틱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종이 레이블을 씌우는데 종이 레이블을 좀 잘 떼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례입니다. 붙이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저희 설비나 어떤 조건상으로는 떼고 생산을 했을 때 좀 파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된다면 향후 저희도 어떤 그 레이블링을 하지 않는 그런 제품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메일렵은 이런 포장재 개선 사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해서 캠페인이나 소비자 홍보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긴 시간이 아니어서 제가 각 항목마다 저희 어떤 고민이나 저희가 넘어야 할 허들을 되게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더 하고 싶고 더 나은 포장재를 쓰고 싶은 그런 욕구는 가득하고 저희는 이렇게 개선을 해서 다 끝났다 생각하지 않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